네, 여러분 오늘도 정규제 뉴스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제 뉴스 하루 100원, 한 달 3,000원 등록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해주고 잊지 말고 정규제 TV 홈페이지로 jkjtv.han경.com으로 들어오셔서 많이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들어온 뉴스로 지금 그 EU에서 그 쏟아지는 난민을 일단 12만 명까지는 각 국가로 할당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이 3만 1,000명, 프랑스가 2만 4,000명. 프랑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받기로 했다. 아마 국내적으로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9월 8일자 화요일자 정규제 칼럼 신문입니다. 칼럼에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내일 아침자죠. 메르켈은 어떻게 천사가 되었나. 글쎄요. 메르켈은 어떻게 천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 외채 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7월만 해도 메르켈은 여자 히틀러라는 모욕적 호칭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메르켈은 천사다. 지난 주말에도 뮌헨역에 13,000명의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들은 메르켈은 천사다. 우리를 반겨준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헝가리가 장장 174km에 이르는 철조망을 칠 때, 영국이 내 코가 석자라며 고개를 돌릴 때, 프랑스가 더듬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주말의 난민 배정 협상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들릴 때도 독일만은 문을 열고 난민을 맞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인들이 앞장서자고 호소했지만 교인이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더 인색하다. 자, 메르켈은 어떻게 천사가 되었나? 얼마 전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기업인들은 난민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그들이 조속히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정도다. 미장원 주인들이, 작은 공장주들이, 조그만 가게 주인들이 난민을 더욱 반긴다는 기사는 왜 독일이 피난처가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80만 명의 난민을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발칸과 지중해의 사선을 넘어 삶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일이 위대한 피난처로 부상한 배경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다.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다. 독일의 성장률은 1~2%대로 떨어졌지만 실업률은 4.7%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독일에는 여전히 막강하다. 장기적 전망도 일손 부족이다. 근로가능 인구 4,600만 명이 30년 안에 2,90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정년을 70세로 늘려도 추가되는 노동 인구는 440만 명에 불과하다. 중국 쇼크가 있다고 하지만 독일 제품은 해외에서 여전히 잘 팔린다. 벤츠는 60%를 중국에 판다. 독일 산업총연맹, 우리나라 정영련 같은 조직입니다. 독일 산업총연맹의 울리히 그릴로 회장은 난민을 노동시장으로 빨리 흡수할 수 있다면 상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신이 하는 일은 종종 인간의 단기적 예상을 넘어선다. 지금의 독일이 바로 그렇다. 난민 사태가 10년만 전에 터졌더라면 독일이 야말로 남부와 동부 국경에 긴 철조망을 쳤을 것이다.
사실 독일만큼 배타적인 나라도 드물다. 20세기 나치즘은 게르만들의 악마적 배타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외국인 청소 체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랬던 독일이 지금은 시리아에서, 에리트레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터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필사의 망명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개방성이란 대체 무엇일까? 인간이 선한 의지를 행동에 옮기는 조건이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유럽의 난민 사태다. 독일은 통일 후 2004년까지 극심한 불안과 높은 실업에 허덕였다. 2004년엔 최고 12%의 역사적 실업률을 찍을 정도였다. 이 거대한 실업의 벽은 이후 10년 만에 4.7%까지 무너져 내렸다. 하르츠 노동개혁은 그렇게 적어도 노동시장에서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냈다. 이 하르츠 노동개혁은 워낙 유명하죠. 고용을 유연하게, 해고도 유연하게, 근로 형태도 다양하게, 무기계약직 같은 직군을 굉장히 늘리는 파업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똑똑하게 보고 있다. 궁핍한 생활에서 풍족한 도덕이 나올 수는 없다. 미국의 위대한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였다. 북부의 임금노동 제도가 남부의 노예노동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서야 노예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인들은 싸구려 정치에 압도되어 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잊고 산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계획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한국은 2,500만에 달하는 가난한 친척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땡땡땡 이런 칼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터지고 있는 이 사태, 그 해변가에, 터키의 해변가에 죽어있는 어린아이의 사체, 시체,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중국 보세요. 북한에서 살겠다고 터져나온 난민들, 탈북자 잡아다가 북한으로 도로 돌려보내는 저런 만행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또 미운하고 오나 우리로서는 또 그 중국을 다리고 뭔가 북한 문제를 참 의논 아닌 의논을 해야 되는 딱한 입장이죠. 유럽은 저렇게 문을 여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에 보면 중국이다, 일본이다, 한국이다 전부 민족의 울타리를 하고 이렇게 국경에 금을 긋고 철조망을 더 높이 쌓는, 철조망 너머에 지뢰나 터뜨리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칸트 이래로 이민자의 권리라고 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 영구평화론에 보면 그 이민자의 권리는 이민자를 환대하는 것, Hospitality는 인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권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난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북한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